웹툰은 그 만화라는 건 대중매체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발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손에 들고 있으니까 안 쓸 이유는 없는 거죠. 네네네.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아, 오늘 진짜 귀한 분 모셨죠? 귀한 분. 아,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빛이 뒤에서 비춰가지고 후광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프로스트를 1년 전에 연재하고 1년째 차기작 구상만 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 너무 친구들 그러니까 맨날 하니까 뭐, 익숙하시네. 그렇죠. 맨날 많이 하는데. 만화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죠, 유튜브가. 작가 친구들은 처음 이제 그 채널 열렸을 때부터 라이브 열리면 항상 오고 언제 부르나 이러고 있었죠. 제가 하고 있는 채널은 웹툰 작가들을 위한 채널이잖아요. 맞아요, 웹툰 스쿨. 작가 친구들은 이제 저는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웹툰 웹소설은 약간 사촌지간이니까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채널이었어요, 작가 친구들이.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과거형이네? 4년째 고정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시간에 맞춰가지고 라이브를 키시길래 나 혼자만의 생각이구나. 맞아. 월요일날 밤에 하죠. 그래서 제 구독자들이 작가 친구도 가야 되는데 이러고 막 채팅을 쓰더라고요. 아 진짜로? 제가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저는 뭐 다시 보기 하면 되니까 라이브 귀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서 보고 오라고 우리 꺼버리니까. 홍보했죠. 하여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죠? 처음에 이렇게 친해진 게 계기가 있었는데, 형이랑? 저는 닥터 프렌즈 말고도 한산이가 작가님으로서 원래 좋아하고 있었는데 마침 동료 작가 홍비치라 작가님이 같이 웹툰화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그렇죠. 웹툰 작가님. 그걸 보고 어떻게 한번 안 엮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근데 마침 제가 연재하고 있는 닥터 프로스트 시즌 4에서 의사의 소견을 물어봐야만 하는 민감한 내용을 그릴 때가 있었어요. 약 관련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어떤 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괜찮으냐 이런 질문을 다른 분에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물어봐서 이렇게 연락을 했죠. 맞아.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초인싸예요, 이 형님도. 이쪽이요? 아니. 나는 인싸 아니야. 야 남말하고 앉아있네요. 너도 혼자 하는 게 인싸죠. 편해. 아니요. 나는 왔어요. 사적으로 한번 뵌 적이 있어서 네. 저는 작업실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종문 작가님 작업실이 거의 아방궁. 진짜 좋아요. 아니 만화책이 막 꽉 차 있어. 주호민 작가님 2층 침대 막. 그 호미니어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 안에 진짜 무슨 보물창고야. 분당 놀숲이라고. 아니 그리고 놀숲이야. 만화책이 흔히 만화방에서 볼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야무치가 되었던 건에 대하여. 그거 재밌더라. 재밌어. 저의 기준으로 선정한 저의 컬렉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 들어가면 이종범 작가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공간의 느낌? 옆에 두고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약간 어른의 공간에 들어간 느낌이 있어, 처음에 가서.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야, 이종범 작가님 진짜 멋있더라.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와이프가 이제 이종범 작가님이랑 만나는 날은 술 먹어도 되고 좀 늦게 들어와도 되고. 그래요? 형이랑 만나고 들어온 날은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고. 네. 그래서 내가 형한테 주워 들었던 얘기로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똑똑한 척 써먹고 앞으로 컨텐츠업을 하는 사람은 지도의 콘텐츠의 작가가 미래. 돼야 된다. 이종문 작가님의 말을 되게 멋있게 해요. 멋있게 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멋있게 많은데 하더라고. 멋있게 해. 만화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죠. 말하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만화 그리는 게 더 즐겁긴 하니까. 아니에요. 아니, 말로 못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웹툰은 그 만화라는 건 대중매체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발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손에 들고 있으니까 안 쓸 이유는 없는 말이다, 거죠. 진짜. 네네네.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대중매체를 보면 이미지의 역사가 한쪽에 있고 텍스트의 역사가 한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끝까지 갔어요.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하나로 인정해주는 매체는 만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텍스트의 장점과 이미지의 장점을 의도할 수만 있다면 완벽하게 합칠 수 있는? 난 처음 생각해 본 건데 되게 그러니까. 또 멋있어. 어디 가서 또 이거 얘기해야죠. 턴다 이제 나. 얘기해야죠. 네. 귀한 분을 모신 만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 잠깐 들어도 아시겠지만 식견이 대단합니다. 얘기가 너무 즐겁기도 하지만 배우는 게 되게 많은데 다 주워 들은 겁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보시기에 네. 현재 웹소설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되게 곽강받는 그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 매년 12월 31일마다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1년 동안 한 거를 회고해요. 어떤 걸 즐겼고 뭘 좋은데? 바꿔갖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컨텐츠를 정리하는데 웹소설이 2022년을 꽉 채우고 있길래 제가 봤던 완독했던 웹소설만 다 횟수를 정리해봤더니 5,700 몇십 화가 나옵니다. 와. 그게 완독했던 완독만 했던 것만이라고? 것만 말씀한 거야? 찍먹은 안 한 거였어? 거의 완독을 하죠 저는. 아까 근데 이 형이 대단한 게 완독을 하더라고. 5,700화? 넘어와요. 시리즈에서 몇 회 봤지?
인풋까지 하는 인풋 거야. 중요하다 뭐 많이 봐라 이러면서 뭐 이거 진짜 안 돼 형. 아, 근데 웹툰 작가인데 웹툰을 그만큼 못 보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웹툰을 많이 보는데 최근 2년, 3년 사이에 웹소설을 보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재밌으니까 보는 건 분명하고 저는 쾌락주의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웹소설 엄청 보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웹툰도 이야기를 만드는 거니까 이야기를 사람들이 왜 보는지를 엄청 고민하거든요. 백종원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음식 만들어 파는데 단골 손님이 왜 오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곧 망한다. 그렇지. 그치. 네, 내 집이 맞는 뭐가 말이지. 맛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사람들이 왜 보나를 늘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되게 많은 기능이 있지만 웹툰, 웹소설 같은 재밌어서 보는 쪽에만 국한시켜서 말을 하면 제일 많이 보여지는 건 다른 사람 삶 중에서 약간 좋은 삶에 들어가다 나온다. 대리만족이네. 대리만족을 대리만족을 네. 계속 한다. 근데 그 대리만족이 이야기를 중요하지. 즐기는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죠. 다른 것도 있죠. 대리만족 중에서 대리불행도 있어요. 그렇죠. 그치. 예전에는 대리만족이라는 감각을 이벤트로 즐겼어요, 사람들이. 2500년 전으로 가면 연극, 영화. 영화 그치. 보러 가자가 일상은 아니거든요. 그치. 근데 TV가 되면서 일상이 됐고 OTT가 되면 편성표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지금은 뭐 원하면 원하는 그 순간 그렇죠. 핸드폰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중독에 대해 얘기하는 뇌 과학에서는 중독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노출되는 주기잖아요. 웹소설은 빨리 대리만족이라는 나오는구나. 중독적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경험 중에서 예전에 모든 게 외식 나가는 이벤트였다면 이건 배민인 거예요. 거의 원할 때 아무 때나 아주 짧은 주기로 거기에 계속 노출시킬 수 그래서 우리가 있기 이거 때문에 스낵컬처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 이게 그렇잖아. 그거의 정이네 사실상. 사실 그렇죠. 좀 파고들어서 얘기를 끄집어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생각한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주기가 많은 것들을 정리해줘요. 자주 먹어야 되는데 코스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짧아지고 빨라지고 사이클이 더 빨리 돌아가고 그런 느낌이라서 웹소설의 문장 길이, 웹소설의 사건 사이클 빠르기, 호흡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것 때문에 결정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종범 작가님은 멋있게 말하기 이걸 유튜브 제목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심하게 해야 될것 뭔가 같아. 아니 되게 말하는 듣기는 법. 듣는 왜냐면 옛날에 무조건 연재가 없이 단행본으로만 소비할 수 있던 판타지 소설 세대. 네, 그때는 그쵸. 이야기를 짤 때도 선생님들이 한 권을 생각하고 모든 걸 짠단 말이죠. 그래서 그릇 크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릇 크기가 애초에 한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모든 하나 발상도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꼭 빨라지는 거죠. 웹툰도 단행본 시장하고 웹툰은 주간 연재하고는 아예 스토리 짤 때부터 다른 그릇 크기를 놓고 하니까 그게 되게 종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웹소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리만족이라는 쾌감을 이 정도로 빠른 사이클로 줘버리면 그러니까. 저항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인 거죠. 중독하고 만족하고. 그렇죠. 근데 마침 또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강점을 가지죠. 이 그릇의 크기에 맞게 만들면 텍스트라는 형식에 완전히 익숙해진 사람? 글을 읽는데 아주 완숙해진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치, 허들이니까. 그래, 나 이게 너무 좋아 사실. 네. 찍먹처럼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근데 동시에 이게 웹소설의 잠정적인 위험 요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매체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건 항상 마찬가지인 것 그거는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단점이 마찬가지인 왜 것 같아요. 단점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글을 쓰고 싶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문예 소설 시장도 너무 크고 웹소설 시장도 너무 크면 내가 쓰고 싶은 게 문예 소설에서 저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거기서 쓰면 돼요. 근데 이쪽이 별로 힘들잖아요. 저는 네. 어렵지 사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웹소설을 써야 되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리고 싶은 내용이 이 접시에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이 이 생각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자꾸 웹소설을 욕해요. 저급한 문화 이렇게 욕하는 사람 만나면 본인이 쓰고 싶은 것에 맞는 형식이 따로 있는데 거기가 이미 고사해서 죽어서 원치 않는데 웹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릇이 시야가 또 달라. 멋있어. 내가 괜히 이 사람 부르자고 한 게 아니야. 사실 첫 번째 게스트로 원래 부르려고 했었죠. 그치. 그랬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첫 게스트였죠. 쉬운 사람을 나중에 불러야죠. 그러면은 관심 그게 있지. 너무 이종원 좋아. 작가님이 보시기에 웹소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항상 차트의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비슷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탑 작품들이 비슷하다고 욕할 게 아니라 중간 허리춤이 얼마나 다양한지 봐야 돼요. 네이버 웹툰 보면 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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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을 거의 안 보고 허리춤 보려면 닥터 프로스트 같은 거 보셔야죠. 아니